좀 어려웠나요? 네. 그래도 아까 러시아 이야기가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지난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러시아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 저런 거를 줬어요? 어떤 의미의 선물이죠? 첫 번째는 총입니다. 네. 예,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최고급 그 러시아제 카빈총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김 위원장도 또 역시 북한의 최고 장인이 만들었다는 카빈총을 또 선물을 하거든요.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서로 총을 선물했다는 것은 아하. 좀 군사적인 부분에서 무게를 둔 정상회담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주인들이 우주복의 장갑이에요. 우주장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렇게 손가락 앞에 표시에 예. 바뀐 거는 스마트폰 쓸 때 터치대라고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자기기. 전자기기 터치. 되도 않는 질문에는 다 답하지 않으셔도 예. 아니 근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예. 조민상 씨, 예. 설명력이 넓으시네. 정신 차리세요. 네. 저는 학생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예. 교수를 이 골탕 먹이 질문을 하는 사람 가장 좋아해요. 1점.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실제 저 장갑은 새 것이 아니라 이미 썼던 거예요. 그거를 선물. 예, 선물한 겁니다. 그 이유가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하고 있죠, 요즘 북한이. 네. 그래서 북한이 과연 무엇을 원할까? 이런 것을 러시아가 잘 알고 있다, 도와줄 용의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요. 네. 할모자. 그 러시아의 전통 방한 모자입니다. 김 위원장은 저걸 대단히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쓴 모습들을 북한 매체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예전에도 본 것 같아. 아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랑 푸틴 대통령이랑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뭐 한쪽은 제재에 있고요. 한쪽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궁지에 몰린 두 지도자가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폄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질서가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많은 나라들이 또 국가 이익에 우선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또 움직이고 있고 외교적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소련 해체 이후에 30년 만에 새로운 어떤 관계로 발전하고 접어드는 북러 관계의 의미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반도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확언합니다. Нам, конечно, ну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Is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생각할 게 많고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아슬아슬한 게 많은지. 근데 이 정도였던 적이 있나 싶어요, 사실. 또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더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장담할 수가 없어 이제. 좀 그러네. 예. 근데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한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그런 무기 같은 거를 좀 도와줬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물자를 지원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그런데 러시아 무기가 엄청 부족하고 또 전황이 불리해서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보다 러시아가 장기전을 대비해 나가면서
무기를 비축하려는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북한의 경우에는 한국 전쟁 때부터 구소련의 무기를 지원받았습니다. 네.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무기를 생산 개발해 왔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탄환, 포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호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군사적으로 대단히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북한만 주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받는 것도 어떤 건지,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첨단 군사기술 이런 걸 주는 걸까요? 역시 오늘 2점 드리겠습니다. 당연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죠. 그게 외교입니다, 사실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러시아의 어떤 첨단 군사 기술이죠. 여기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상회담 장소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라는 것부터가 기존과 매우 다르죠.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서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로켓 앙가라라고 하는 것의 조립 시험 등을 살펴도 보았고요. 아주 상징적인 저는 행보였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북러 관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정상회담 할 때 푸틴 대통령이 인공위성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쌤.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2번 실패한 위성 같은 경우에 공중에 올라간 발사체 엔진이 아마도 북한의 ICBM, 소위 말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엔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원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지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카메라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카메라가 해상도가 좋지 않을 것이다. 그게 군사위성으로 못 쓸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카메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교수님, 또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성능을 개량하고 이 완성도를 높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이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물론 우주 발사체 앞에다가 인공위성을 빼고 거기다가 탄도를 붙이면 ICBM이 되느냐? 바로 미사일이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니요? 바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ICBM 성능을 개량을 하고 완성도를 분명히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기술의 이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용으로 개조해서 공개한 잠수함이 있어요.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근데 이 잠수함이 원래는요, 구소련제입니다. 이것을 개조를 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기술 협력이 있다고 한다면 핵 잠수함 개발도 대단히 가속력이 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이 만약에 ICBM을 가지게 되고 또 핵 잠수함까지 가지게 된다면 저는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아요. 아마 엄청나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될 거예요.